안녕하세요, 코코입니다. 95번 영상에서는 일상을 다채롭게 만들어주고 자기관리에 도움을 주는 불렛 저널과 메모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나머지 7가지 기록 유형을 통해 어떻게 하면 회사 다니면서 부캐를 키우고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더 잘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파워 T지만 감성적인 기록도 많이 하니까 겁먹지 마시고 편안히 즐겨주세요. 지금 보여드릴 건 바로 저의 영감 노트인데요. 저는 크게 2개를 썼어요. 하나는 모닝 페이지형, 하나는 신앙 노트이고요. 사실 영감 노트라고 하면 그냥 한 권에다가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는 게 영감 노트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주로 눈 뜨자마자 모닝 페이지를 자유롭게 쓸 때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필사하면서 저의 생각을 간단히 정리할 때 영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감 노트를 이렇게 2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 먼저 모닝 페이지부터 보여드리면 이건 로이텀의 포켓 사이즈 노트고요. 도트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8월부터 12월까지 썼어요. 그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적기도 하고 이렇게 시를 필사하기도 하고, 저는 아침에 적는 기록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어요. 특히 이제 불렛 저널을 비롯해서 밤에 나 자신을 모니터링하면서 쓰는 일기는 자기 검열 모드가 발동하기 때문에, 특히 저처럼 파워 T인 사람들은 내가 뭘 잘했느냐, 뭐가 정말 좋았냐 보다는 내가 오늘 뭘 못했는지, 어떤 게 계획 대비 어긋났는지 위주로 많이 리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시다시피 별로 정신건강에 좋진 않아요. 그런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쓰는 일기는 조금 피곤할 수는 있겠으나 쓰다 보면 그 피곤함도 조금씩 없어지고요. 조금 더 동기부여되는 내용들로 채워지는 걸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아침 일기를 한 2주 정도 썼을 때 그런 효과를 느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딱 하나의 기록만 해야 한다면 아침 일기를 강력히 추천드리는 바이고, 아침 일기는 줄리아 카메론의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신앙 노트는 사람마다 달라서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성경을 읽긴 읽습니다. 오프라인 예배는 안 드리면서 성경을 읽기만 해요. 그래가지고 4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로이텀 도트 한 권을 다 채웠고요. 성경 구절을 한글로 필사하고 영어로도 필사한 다음에 그냥 제 생각을 적는 겁니다. 이렇게 양식이 간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꾸밀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무려 9개월이나 제가 쉬지 않고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쉬었던 기간이 한 열흘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기록이었어요. 정말 바쁘다면 차라리 영어나 한글 둘 중 하나만 필사를 하시고 생각을 꼭 한 줄이라도 적으시다 보면 생각 근육이 조금 더 강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몽블랑 146 펜으로 되게 존재감 넘치게 가장 진한 색상으로 필사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걸 되게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각종 루틴 어플이나 혹은 다이어리에 시간대까지 정해서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노트가 다 차 있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그리고 노트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노트를 끝내고 싶어서라도 반드시 기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하드커버를 그리 즐기지 않았다가 이 노트를 쓰면서 하드커버인데 180도 펼쳐지는 노트가 이렇게 편하구나. 굳이 책상에 앉지 않아도 일자로 똑바르게 글을 쓸 수가 있고, 뭔가 이제 찍힘이나 오염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로우니까 되게 책 같은 느낌도 나고 나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영감 기록은 끝입니다. 3번째 기록 유형은 바로 사랑 기록입니다. 크게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는 남편 탐구 일지고요. 하나는 기도문입니다. 우선 제가 정의하는 사랑은 에로스를 제외한 약간의 관계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노트는 국제도서번호가 부여된 책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5년 일기장입니다.
예를 들면 10월 4일인데 뭐 2023년, 4년, 5년, 6년, 7년도에 똑같은 날 무슨 일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일기장이고요. 제 여동생이 이걸 잘 쓰길래 저도 따라 샀다가 남편에 대한 사랑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3월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냥 그날 제가 남편을 관찰하면서 봤던 것들,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젤펜으로 삐뚤빼뚤 적어줬고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도 그는 분주했다. 빨래 정리, 프린터 설치, 설거지 정리, 운동 등. 어찌 보면 남편이 나보다 운동을 안 해도 살이 덜 찌는 건 이런 생활 운동 때문이 아닐까. 오늘도 어제처럼 별 말이 없었다. 어떨 때는 정말 관찰한 것만 적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불만 사항이나 화나는 거 이런 걸 적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3월 16일부터 쭉 잘 기록을 했는데요. 7월 14일 날 멈췄습니다. 웬만한 기록을 시작하면 꾸준히 하는 제가 굳이 멈춘 이유는 남편이 그만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발 무리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아프면 자기가 더 힘들다고 그래서 결국에 멈췄지만 기록 전시 때도 가장 반응이 좋았고 실제로 저도 굉장히 즐기면서 했던 기록이에요. 저 같으면 가족에 대한 탐구 일지는 꼭 한번 써볼 것 같고 가족이든 연인이든 누구든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더 애정이 생기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탐구일지라는 표현도 좋지만 애착일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기도서인데요. 이건 페이퍼블랭스에서 나온 하드커버 노트이고 실제로 고대 기도서를 재해석한 디자인이래요. 그래서 저도 이걸 기도문으로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고 10월 30날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몇 장 쓰진 않았고요. 이왕이면 이거는 정말 한 해만 쓰고 끝낼 게 아니라 몇 년까지도 계속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하고 싶을 때 꼭 이 노트를 꺼내서 한번 기도문을 적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남일지라도 어려움이나 관심사를 좀 잘 해결하고 이뤄나갈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기도를 해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제 마음이 거기에 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기록은 제 취미 기록이에요. 저는 2021년도부터 만년필로 계속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잉크와 만년필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이 트래블러스 노트 여권 사이즈에다가는 2개의 속지를 넣어서 저의 잉크 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심플한 포맷이라 따라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 속지는 말 그대로 잉크 차트고요. 제가 옛날부터 구매해왔던 혹은 선물 받은 잉크들을 브랜드명과 잉크명을 같이 써줌으로써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세어보니까 거의 제 잉크가 7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지난 3년간 이리저리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는데 반입한 날짜까지 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확실히 기억이 더 잘 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저널도 다른 저널과 비슷하게 반드시 1년 안에 끝내야 된다는 의무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속지를 다 쓸 때까지 쭉 써주기 때문에 조금 지겨울 순 있지만 굉장히 일관성 있는 기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이 잉크에 대한 기록이긴 한데요. 어떤 만년필에 무슨 잉크가 들어가 있는지를 나열한 리스트입니다. 확실히 이런 기록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큰 노트를 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권 사이즈여도 충분히 원하는 만큼의 기록을 남기실 수가 있고 한쪽에 이렇게 4개 혹은 3개 정도의 잉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어떤 만년필에 이 잉크를 언제 넣었는지이고 이걸 보다 보면 내가 직전에 A라는 만년필에 B라는 잉크를 편입했는데 다음에 넣을 때는 비슷한 계열로 간다던가 아니면 아예 다른 걸 넣음으로써 새로움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더 본인의 취미에 더 큰 재미 요소를 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이 노트를 다 쓰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페이지 차지를 많이 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열정 저널이라고 부르고 있는 노트인데요. 몰스킨이 아니라 로이텀이고 비프로페셔널이라고 각인을 해줬습니다. 취미인데 웬 열정이고 웬 프로페셔널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본업이 따로 있고 이제는 부업화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물론 큰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수익화가 된 건 절대 아니지만 문구를 직접 기획하고 세상에 내놓는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관리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9월부터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로이텀에서 디폴트로 제공하는 이런 양식들은 저한테는 크게 쓸모가 없었고 특히 프로젝트 플랜 칸은 너무 작아서 사실 쓸 수 있을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직접 기획한 문구를 출시하기 위해서 어디와 언제 미팅을 하고 있는지 누구한테 뭘 의뢰했는지 이런 것들을 아카이빙을 해주고 있고요. 이 노트는 특성상 먼슬리가 끝나면 바로 프리노트예요. 이것도 역시 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는 투자비를 적어주고 나머지는 9월 5일부터 실제로 제가 어떤 회사와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고 그리고 제안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획을 했는지에 대한 상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내 프로젝트의 마일스톤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저처럼 기록을 많이 하시거나 바쁜 분들은 이렇게 별도 노트에 기록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너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려고 마음먹으시기보다는 비규칙적이어도 비정기적이어도 그냥 꾸준히 하겠다. 빠지는 건 없게끔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느꼈던 거, 개선해야 될 거 위주로 적으시다 보면 훨씬 더 의미 있는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5번째 기록 카테고리는 바로 건강입니다. 크게 신체 건강과 재정 건강으로 나뉘고요. 이 기록은 중간에 하다가 멈춘 이력이 있어서 제본 노트에 있진 않고 이렇게 다 해체를 해서 링바인더에 껴준 상태예요. 여기 보시면 1월에서 5월까지만 하고 멈췄다고 되어 있죠. 제가 어려워하는 기록 중 하나가 바로 가계부 기록인데 그 이유는 제 생각에 저희는 모으는 금액과 지출하는 금액이 너무나 정해져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저축할 금액을 바로 해당 계좌에 옮겨놓고 대출 이자도 납부를 해버리고 각자 용돈 40만 원 정도 가져가고 생활비도 딱 정해져 있어서 25일 날 둘이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26일 날 월급 계좌는 빵이 되어 있습니다. 절약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좀 기록을 하시다 보면은 패턴도 보이고 쓸데없는 지출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제 방식이 맞다라고는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번째가 건강 기록인데 사실 건강 기록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이미 세세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5월부터 12월이니까 7개월이죠. 근데 사실 건강 기록의 목적은 결국에는 건강해지고 나서 그걸 더 이상 안 해도 내가 자동으로 식단과 운동 조절을 할 수 있을 경지에 오르면 그게 바로 이 기록의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먹어야 살이 금방 찌고 어떻게 먹어야 좀 살이 잘 빠지는지에 대한 패턴을 좀 파악을 할 수 있게 됐고 저는 그래도 5개월간 4kg가 빠진 것 같아요. 천천히 빠지긴 했죠. 남들은 뭐 한 달에도 5kg가 빠지는데 너무 느린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몸이 예민하고 약한 편이라 조금이라도 무리를 하면 바로 몸에 신호가 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크게 다시 찌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제는 건강 기록을 굳이 열심히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리고 몸무게에 그동안 좀 치중을 해왔다면 이제는 좀 더 질적 건강을 따질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식이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건강 기록을 2024년도에 본격적으로 다시 재개하게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보여드릴 기록은 자기계발형 기록입니다. 2가지를 진행을 했고요. 사용한 노트는 이렇게 3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기록은 영어 기록입니다. 작년에 인스타그램 통해서
영어 필사 100일 챌린지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제 생각엔 필기구나 노트를 좋아하는 분들이 무언가를 쓰고는 싶은데 본인한테 얻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리고 한국인에게 영어는 늘 숙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던 것 같고, 또 100일이라는 게 무언가를 습관화하기에 굉장히 좋다라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 같은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스탈로지사의 노트를 사서 한번 만년필로 필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5년간 해외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어서 영어가 아쉬운 상황은 아닌데요. 영어를 까먹진 말아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기록을 시작을 했었고 3월 20일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0일을 다 채우지 않았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는데 그 이유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양식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나머지 그리드 부분에다가는 그냥 이게 1일차인지 몇일차인지를 써주고 그다음에 그 문장의 제목을 크게 써주고 나머지는 다 필사를 했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 영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한글 번역은 적지 않고 영어로만 적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애정하는 만년필과 잉크도 매번 번갈아서 쓸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썼죠. 그래서 쭉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데 제가 이 챌린지에서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오타가 꽤 많은 책이었고요. 영어 공부를 하기에 그렇게 완벽한 책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자기계발 구문들이 레퍼런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누구나 다 알만한 유명한 사람이 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이면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깊이가 제 생각보다는 얕았던 것 같아서 87일까지만 하고 저는 그만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영어 초보자이신 분들, 그리고 필사 습관을 들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록은 바로 자기 탐구형 저널인데요. 원래 저널이라는 게 매일매일에 구애받지 않고 특정 주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다소 비정기적으로 기록하는 거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나 스스로에게 좀 나를 알 수 있는 질문을 던져가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뭐 질문 일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7월부터 9월까지 스테디오라는 플랫폼에서 기록으로 행복해지는 클럽이라고 해서 기행 클럽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자기소개부터 시작해서 휴식까지 나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32개의 글쓰기 주제를 가지고 20명이 넘는 분들과 함께 글쓰기 챌린지를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래블러스 노트의 구성 자체가 한쪽에 하루 분량을 쓸 수 있게끔 레이아웃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탐구 주제를 쓰고 날짜 쓰고 요일 쓰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렇게 자유롭게 써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나 자신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주제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하루는 보통 어떤지, 나의 취미와 특기는 무엇인지, 나의 성격과 가치는 무엇인지, 욕망과 욕구, 내가 사랑하는 존재, 내가 가장 버리고 싶은 것 등등 해서 본인이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본인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글로 풀어내실 수 있게 가이드를 해드리는 프로그램이었고, 많은 사람들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보신 이 바인더에도 저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사색하는 거죠. 그냥 오늘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예를 들면 뭐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떤지, 내가 혼자 있을 때 해야 될 건 무엇인지, 심지어 제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우울한 생각들까지도 다 여기에 쏟아냄으로써 좀 저의 감정 분출구 같은 역할도 하면서 아, 내가 이때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노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기행클럽이라는 걸 자체적으로 운영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거의 모태가 바로 소나기 클럽이라고 하는 컴포지션 스튜디오 브랜드의 글쓰기 챌린지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일주일에 3개 정도의 글쓰기 주제를 부여받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컴포지션 노트에 기록하는 챌린지였거든요. 예를 들면 기억나는 여행 경험, 지난 여름 기억 찾기, 작은 즐거움, 여름 하면 생각나는 단어, 내 안의 작은 변화 이런 식으로 다소 감성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저널링 했던 시간이었어요. 그 다음은 일 기록인데요. 제가 업무일지 관련해서는 영상을 2개나 올려놔서 현재 그리고 2023년도에 저의 업무일지 기록은 그 영상에서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렇게 몰스킨 도트에 하기 전에 저의 버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업무 기록마저도 트래블러스 노트에 기록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애정하는 브랜드를 써야 애착 있게 업무에 대해서도 기록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고 실제로도 그랬고 2022년도 5월부터 2023년도 3월까지는 사실 거의 회의록 위주의 기록만 했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부분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날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고 내가 팔로우업 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인지만 파악을 하면 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기록은 크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단편적인 회의록 기록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좀 더 큰 노트에 본격적으로 업무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 위주로 기록을 해야겠다 해서 바꾸게 된 겁니다. 그나마 이 노트의 기록 방식에서 좋았던 건 목차예요. 그래서 회의록만 쓸 때마저도 저는 반드시 맨 앞 페이지는 목차로 할당을 해서 무슨 날 무슨 내용으로 회의를 했었는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던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정말 제발 저조차도 못 알아볼 이 기록들을 아마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업무일지는 간단히 이렇게 넘어가고요. 마지막 기록은 좀 더 재밌어요. 추억 기록입니다. 저는 크게 추억을 여행과 레터로 구분을 해요. 제가 기록이라는 취미를 가지면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정이 많으세요. 만나면 그냥 차만 마시고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꼭 쪽지나 편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준 기록을 한번 보자면 이러합니다. 이 노트 역시 트래블러스 노트 오리지널 사이즈인데요. 절반 넘는 섹션까지는 전부 다 다꾸를 했었고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공간에다가는 제가 그동안 문구 친구들한테 받았던 혹은 브랜드사에서 받았던 쪽지들을 다 아카이빙을 한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직접 써주신 편지들, 예쁜 글씨로 써주신 것들 보면 약간 글씨체나 편지지를 고르시는 것만 봐도 굉장히 그 사람의 취향이나 스타일이 저는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가 준 작별 인사도 여기 있고 누군가의 명함도 있고 이렇게 잉크 발색을 제 대신 열심히 해주신 분께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렇게 박제를 해놨고요. 편지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가 박제를 하니까 너무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편지는 바로 제가 9월 달에 진행했던 저널 살롱과 12월 달에 진행했던 기록 전시에서 받은 편지들이에요. 약간의 팬레터 느낌도 강하게 있고요. 기록 전시 때도 400명 넘게 많은 분들께서 다녀가 주셨는데 제가 일부러 방명록을 남겨달라고 이렇게 떡매를 놔뒀거든요. 제 브랜드 로고 도장과 함께. 그랬더니 이렇게 제 책상에 앉으셨던 분들이 정성스럽게 예쁜 글씨로 저를 향한 응원 문구들을 적어주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막 2개씩 적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그런 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손글씨를 써서 편지를 준다는 것 자체가
제가 느끼기엔 진짜 요즘 같은 시대에 볼 수 없는 감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취미가.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문구 사장님이 그냥 제품 내에 적어준 쪽지도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이 바로 제 여행 일지인데요. 일지라고만 하기에는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일기라고 부르고 싶고요. 이거는 2022년도에 제주도 다녀왔던 여행 기록이고 2023년도 7월에 몇 년 만에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태국의 코사무이라는 데를 다녀왔는데 그때 현장에서 많은 걸 담을 수 있도록 제가 코닥 프린터를 가져갔거든요.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들, 거기서도 기록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어서 그런 사진들이 대부분이 같이 갔던 식당이라던가 마셨던 칵테일, 영수증, 그리고 거기서 했던 요가 인증샷, 발견했던 예쁜 우체통, 로컬 맥주 로고 이런 것들을 다 스크랩해가지고 그러고 보니 일기라기보다는 약간 스크랩 닦고 느낌이 강하네요. 그러면 일기를 위해서 재작년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22년도 5월에 제가 남편과 함께 갔던 제주도 여행 기록 사진인데 이렇게 데이 1부터 데이 4까지인가요? 하루에 어디를 갔었고 가서 무엇을 느꼈고 거기가 왜 좋았는지를 이렇게 글과 함께 세세하게 기록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도도 굉장히 유용했고요. 그때 비자림 숲도 갔었고 대형 문구점도 갔었고 그래도 3박 4일 기록을 이렇게 한 권으로 끝내버리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억을 남기고 싶으시다면 물론 노션도 좋고 구글 포토도 좋고 휴대폰 갤러리도 좋지만 이렇게 한번 아날로그 일기로 남겨보시면 더 특별하게 쌓이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추억 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제가 영상 찍으면서 노트 권수를 세어보니까 총 25건이나 되더라고요. 이렇게 기록광인 제가 과연 이걸로 뭘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는 건지 어떻게 기록이 제 삶을 바꿨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일단 본업을 하면서 취미로 이렇게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큰 결과물이고요. 기록을 하면서 조금씩 나에 대해 많이 알아가니까 메타인지도 높아지고 스스로도 조금 더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왜 기록하시나요? 그리고 2023년도 기록 중에 아쉬움이 남거나 더 해보고 싶은 기록이 있으신가요? 제가 소개해드린 다양한 노트와 기록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2024년에는 조금 더 풍성한 기록을 하실 수 있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